펀드노트 SK증권 이민환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주 동안 열심히 바쁘게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의도가 지금 벚꽃 축제 기간이다 보니까요. 네. 벚꽃을 보면서 네,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여의도 분들 일이 잘 되시거나 잘 안 되시거나 꽃 보러 가고 싶어서 일이 잘 안 되시거나 꽃이 있으니까 네. 더 기분 좋게 일하고 계시거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1년에 한 번이니까요. 꼭 그런 꽃 구경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증권가에서 소식도 많이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해서요. 네네. 분위기 좋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벚꽃 축제 기간이기도 해서 오시면은 뭐 증권사에 있는 분위기도 좋고 벚꽃도 보고 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어떤 펀드 알아볼까요? 아, 네, 펀드 소개 좀 앞서서 네. 그 질문을 하나 앵커님께 드려볼게요.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기다리죠. 아, 기다리시군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불을 바뀌게 되면 제가 성격이 급해질 수도 있지만 빨리 뛰시는군요. 네, 빨리 떠서 이렇게 길을 건너게 되거든요. 그런 좀 마음과 좀 그 연관되는 좀 유럽 펀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유럽 펀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워런 버핏이 네. 우리 지금 현존하고 있는 뭐 투자가들 중에 현인으로 가장 네, 유명한 맞습니다. 분이시잖아요. 네, 워런 버핏이 이제는 유럽 쪽 주식과 뭐 기업을 사기 시작하고 있다. 이게 네. 이슈되고 있잖아요. 코멘트도 그분이 많이 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그 유럽 쪽에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주식이 많이 올랐던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은 아직 투자하기에는 늦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럽 펀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인데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래 이제 네. 유럽 펀드가 또 왜 좋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저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첫째로는 이제 ECB죠. 유럽 중앙은행이 자사매의 결정으로 인해서 위축됐던 이제 금융시장 지표들이 호전되면서 이제 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중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기업과 가계의 자본 조달 여건이 좋아졌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로화 약세로 인해서 그 기존의 역외 수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유로존에 그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뭐 금융위기를 또 겪는 국가들도 네, 있었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런 국가들 채권 같은 경우도 네. 뭐 안 팔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네. 꼭 팔아서 이제 네. 돈을 갚아야 되는데 네, 안 맞습니다. 팔린다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유용해졌다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측면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로화 약세가 수출에 기여하는 부분, 또 ECB의 자산 매입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네, 좋아졌다는 맞습니다. 부분, 네. 세 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유럽 시장이 더 좋아진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수지나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유럽 주식 시장은 아직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래서 이러한 점도 그 유럽 시장은 아직 더 상승할 요건이 많기 때문에 더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평가돼 있다는 측면까지 맞습니다. 부각이 되네요. 그런데 그리스의 구제금융 연장 같은 여러 사안들이 아직은 네. 산적해 있는 모습입니다. 또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리스크를 떠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는 좋은 점들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리스크 요인 저희가 항상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부 지표 이제 반등해도 이제 그리스 위기를 통한 유로존의 위험은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리스 위기를 통해서 유럽 위기가 왔었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구제 금융 연장을 위한 이제 그리스 개혁안이 이제 사회 경제 전반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도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민간의 비중 감소, 이제 국채를 보유한 민간의 비중 감소도 그리스 관련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부정적인 인식 축소에 일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위기가 유로존 전체로 번진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2010년 초반대 네. 그때도 그리스 문제가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구제금융 얘기 나오면서 그때도 뭐 이게 유로존 전체 위기로는 번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악재가 네. 해묵지만 계속 또 네. 반복이 됐네요. 하지만 그런 만큼 또 이 그리스 사안이 크게 번지지는 않겠고 많이 시장에 소화됐다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해외 펀드와 비교를 했을 때 유럽 펀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유럽 펀드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량 기업 투자의 압축 포트폴리오나 주가 지수에 집중 투자해서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내도록 집중하는 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두 가지 펀드를 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KB 유로스타 인덱스 펀드와 하나 UBS 유로 포커스 증권 펀드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특별히 이 펀드를 네네. 꼽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유럽 펀드를 봤을 때 한 7개에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각보다 적네요. 네네,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근데, 않네요. 네. 그 중에서 수익률이 좀 우수하고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펀드를 좀 더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선해 주셨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설명 들어볼게요. 네, 그 KB 스타 유로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서유럽 12개국 그 대표 주식으로 구성된 우량 블루칩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주가지수 선물이나 ETF 등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네. 이제 NTF 펀드보다는 수익률 지수성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초과 성과를 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지수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럽 쪽에 네네. 특정 국가가 아니라 네, 전반적인 맞습니다. 국가의 네네. 지수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게 이 펀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이제 하나 UBS 유럽 포커스 증권 투자 신탁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림으로 가지고 와주셨네요. 네. 범유럽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대형주 중심의 40에서 60억의 종목에 압축 투자해서 뭐 이제 하이 알파죠. 이제 하나 UBS 자산운용의 투자 철학이긴 한데 그 1990년에 설정된 전체 규모 1조 5천억 중에서 그 펀드에 재간접으로 이제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주에 집중 투자한다는 해서 장기 성과나 변동성 관리에 힘쓰는 것이 이 펀드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유럽 관련 펀드가 생각보다 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워런 버핏도 얘기를 했고 유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증권가에서 이 유럽 관련 펀드가 더 많아질 거라는 전망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아무래도 펀드를 운용사에서 더 만드는 거를 좀 리스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건 확실히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트랙 레코드가 쌓이고 그래야 이제 그 투자하실 때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지금까지 있는 펀드를 잘 키우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하나의 방법, 네, 맞습니다. 요령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펀드 중에 수익률이 좋고 안정적인 펀드를 특별히 맞습니다. 두 가지를 골라와 네. 주셨다고 했는데 수익률 볼까요? 네. 그 이제 뭐 4월 3일 금융투자협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KB스타 유로 인덱스 증권 자투자 신탁 주식 파생형으로 보면 1년 수익률은 21.5%, 2년 수익률은 54.9%, 3년은 74.6% 이제 좋은 수익률을 제가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년 동안의 수익률이 정말 좋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더 네, 더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아직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불일 경우에 빨리 건너서,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들어가서 투자에 있어서는 노란 불일 때 빨리 건너는 게 네. 확실하다 싶을 때는 빨리 건너는 게 방법이네요. 네. 그렇죠. 네. 멈춰서 네네.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때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네. 빨리 건너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지, 이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간 불만 안 걸리면.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이제 하나 UBS 유럽 포커스 증권 자투신탁 주식 재간접형의 경우에는 네. 이게 재간접 펀드이다 보니까 설정일이 아직 그 2년, 3년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수익률만 말씀드리면 21%의 그 좋은 수익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KB가 지금 수익률을 봤을 때 유럽 펀드 중에 1위고요. 하나 네네. UBS가 1년 수익률을 봤을 때 2등이라고 해서 제가 이 펀드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네. 지난 1년 수익률은 뭐 1, 2위를 가르자면 그렇게 되지만 거의 비슷해요. 네네. 하나 UBS 유로 포커스 증권자 투자 신탁 네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생긴 지 1년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어. 2013년 11월에 설정이 됐다 보니까요. 예. 아직 이제 1년 반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유럽 펀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펀드 중에서 잘 또 엄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펀드노트 SK증권 이민환 과장과 함께 오늘 유럽 펀드 알아봤습니다.